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까? 이케아, 3M, GE, 삼성전자, 현대카드, 한국관광공사, 두산인프라코어, 세계 450여 개 센터, 세계적인 기업들의 글로벌 영어 파트너, 클래스가 다르다. 월드클래스인 잉글리쉬,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영어회화 검색창에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9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날씨가 계속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동파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도 지금 그 베란다 쪽하고 네. 뒤쪽 베란다 세탁기 쪽이 그 호수 저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호수 그 플라스틱 파이프가 있거든요. 네. 그게 터졌어요. 그냥 터져갖고 확 나와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새 아파트? 아파트가 일산엔 없지. 파주. 이렇게 지금 그게 첫가 거의 한 10 지은 지 10 몇 년 됐나요? 2002년 2002년에 지어진 아파트 이사 가신 네. 거. 그러면 그 비교적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데. 근데 아파트들 보니까 세탁기가 아니, 베란다에 나와 있어서 베란다 쪽에 다 붙어 있어서 동파되죠. 이렇게 그리고- 추우면은.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관이 동파가 돼가지고 물 역류한다고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온수를 계속 틀어놔라. 응. 뭐 수도 뭐 꼭지를 잠그지 말고 틀어놔라.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뭐 이런 그걸 좀 상정을 제대로 안 했겠죠. 이런 식의 지금 영하 15도, 18도 막 이러면 영하 18도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감이 잘 안 오르죠. 네. 그렇죠. 그냥 좀 추운가 보다. 뭐 이 정도.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고 온도예요. 냉장고 온도 저희 집은 냉동고가 19도, 영하 19도. 예, 영하 18도, 19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온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냉동고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네요. 야, 이게 그런 거 평소에 관심 안 갖고 보니까 아니 그냥 냉동고 보면 그냥 마이너스 19도 이게 딱. 저 몇 도 뭐 이거는 진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건데. 평소에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영하 19도 뭐 이러면은 뭐 러시아에서는 일상적인 온도다. 근데 요새는 러시아가 더 따뜻하다고 특히 모스크바 이런 쪽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이 추우면은 그쪽이 따뜻하고 이게 그 북미 쪽에 한파가 오면은 여기도 똑같이 한파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뉴스 같은 거나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그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뭐 세계 기후가 서로 연동하고 있으니까 나비 효과는 뭐냐 이런 말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전부터 연동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한파가 오면 이쪽은 난동이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쪽이 한파가 오면 유럽이 난동이고 뭐 이런 좀 뭔가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감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몇 년 동안의 그 뉴스 기억으로 되짚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날씨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 하나요? 네, 그 지난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최종 승인했다고 기사가 됐는데요. 네.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도 글로벌 경제 이슈로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와 중국산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해서 본격적인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수입국이 긴급히 발동하는 이런 수입 제한 조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원래 가트 체제에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우루과이 협정 결과로 이제 WTO에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으로 체결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제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의 그 속내가 이제 엿보이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그 중간 선거가 있더라고요. 이 중간 선거 때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호무역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지 않냐.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 세이프 가드를 서명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한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이 조치가 지금 취해진 건가요? 멕시코까지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하고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양국 간의 이제 무역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관세 이제 강화랄까 이제 수입 규제를 취하는 조치가 네. 크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뭔가 제재를 무역 수입 규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덤핑 행위, 그러니까 담합이죠. 담합 행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 뭐 일본의 뭐 도요타 자동차하고 한국의 현대 자동차하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서로 짜고 쳐가지고 가격을 담합해서 뭐 이렇게 얼마에 팔자. 그래서 미국 GM이나 포드를 좀 이렇게 몰아내자.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건 이제 불법적인 행위에 가깝잖아요. 불법 그렇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형사처벌도 하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담합행위에 가담을 한 경우, 그게 이제 미국 법에 저촉이 되면은 형사처벌에서 감옥에도 보내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담합행위에 한 이제 그 어떤 상품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덤핑 관세, 그러니까 덤핑에 대해서 상계 조치를 취하는 이게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죠. 그건 이제 거의 그냥 형벌적인 이제 관세고, 이제 덤핑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나 이른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경쟁 행위도 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도 하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세탁기와 같이 한국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세탁기가 너무나 이렇게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품질도, 기능도 좋고, 품질도 좋고, 끝내주죠, 한국 사람들. 끝내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월풀이라는 정말로 오래된 세탁기 그렇죠. 회사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월풀 쓰면 진짜 부잣집 그런 거였는데. 예, 옛날에 그랬죠. 독일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그렇죠. 옛날 필립스도 있고, 그다음에 GE도 세탁기 지금도 팔고 있어요. GE 그 제너럴 일렉트릭 네. 지금 이제 거의 막 이렇게 해서 쪼개내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GE 가전이 아마 메이드인가 어디에 팔렸던 것 같은데. 네, GE. 메이드에 뭐 팔린, 그러니까 GE 이름으로 지금 그렇죠, 나와서 그렇죠. 판매가 네, 되고 네. 있죠. 네. 그 지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담합이라든지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이 가정용 세탁기 시장에서 막 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싹쓸이를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월풀이나 다른 세탁기 업체들이 경쟁 상대가 못 돼버린 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같은 거죠.
반도체 메모리 같이 삼성전자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확 밀어버리니까 거의 그냥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없는 떨어져서 이제 당연히 밀리는 이제 월풀 같은 회사가 이제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적자가 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망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나 쟤네 때문에 그거 망하게 생겼어. 죽겠어. 어떻게 좀 도와줘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올풀이 제소를 했어요. 미국 정부한테.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 때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2011년인가 제소를 했죠. 네, 올풀이. 2011년에 처음으로 제소를 네, 했어요. 상무성에. 네, 미국 상무성에. 이제 그 미국 상무성에 제소를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러면은 야 쟤네들이 덤핑을 해. 이제 제소할 때는 뭔가 핑계를 잡죠. 덤핑을 해. 쟤네들이 너무 그냥 막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아니 한국 정부한테서 어떤 그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싸게 팔어 막 이렇게 그냥 헐뜯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상무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아니, 무슨 소리야. 감히 어느 놈이 그렇게 우리 미국 시장에서 그 못된 짓을 하는 놈 있어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사를 이제 하는 곳이 이제 ITS라고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하죠. 이것이 이제, 경쟁 저해 행위냐, 불공정 행위냐, 아니면은, 불공정 행위는 아니지만, 너무나 이렇게 미국에 많이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관련된 산업이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시작은 2011년에 월풀이 이제 미 상무성에 제소를 했죠. 네. 제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일단 2011년에 제소를 했더니 미 상무성이 이걸 인정을 해줬죠. 그렇죠. 네. 반덤핑 관세를 네. 부과를 했네요. 네, 한번 얻어 맞았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때리는 거죠. 그냥 갖다 붙여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장에서, 네. 그래, 한번 지금 그 정도 얻어맞아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신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분이 뚜렷하게 없으니까, 네. 형식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얻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아픈 척. 예, 형식적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대응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덤핑 딱 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때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반덤핑 상계 관세를 좀 때렸죠. 네.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조해가지고 주로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 광주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죠. LG전자는 LG전자 공장이 어디가 있었더라? 가정 공장이? 하여튼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해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세탁기 공장이 고용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반덤핑 관세를 두드러 맞으니까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세탁기를 생산해가 수출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그걸 피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미국에다 갖다 파는. 미국에 직접 공장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돼서 원래 그럴 것 같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하지. 미국에다 공장을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원가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다가 이제 중국으로 옮겨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같으면 광주 공장이 세탁 공장이 휘청거렸어요. 축소됐어요. 예, 그래서
광주 그런 저런 것도 모르고 네. 광주 지역 시민들이나 그 사람들은 무슨 삼성전자가 광주를 버리고 떠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홀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권이랑 뭐 이렇게 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국내 생산 라인을 이제 뜯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해도 브랜드는 삼성 마크를 붙여서 가죠. 그러니까 한국산이 되는 거예요. 한국산. 다만 이제 그 원산지 수입 규정상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수출입 관계상으로는 중국 제품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상무성 입장에서는 한국산이에요. 한국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중국에 가서 생산했던 뭐든 그건 한국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규정에서 근데 중국에서 중국 현지 부품이나 이런 걸 조달률이 몇 %냐, 그렇죠. 원자재나 원부자재 그나 중국에서 이제 생산 부가가치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걸 중국산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다가 조립 공장만 세워놓고 주요 핵심 부품이나 자재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이제 그 중국에서의 부가가치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이제 당연히 이제 원산지 규정에 의해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거는 똑같이 취급이 되죠. 어쨌든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이제 라인을 뜯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생산해서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마크는 브랜드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그렇죠. 붙으니까 월풀 입장에서는 여전히 삼성한테 당하는 거 삼성전자한테 LG전자나 네. 여전히 문제는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라이벌이에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제소를 했더라고요. 또 제소를 한 거예요. 또 중국산 세탁기 수입 급증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달라. 2015년에. 한국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중국으로 라인 뜯어가가지고 중국산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 중국산도 두드려 좀 패다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또 베트남이랑 그렇죠. 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중국 라인 한국 라인을 더 뜯었죠. 근데 사장님 그러면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이렇게 그 라인을 뜯기보다는 중국은 또 자체 시장이 있으니까. 그 한국 라인을 또 뜯어가고 베트남으로 간 거죠. 중국은 이제 여전히 현지 생산을 하고. 어차피 지금 한국 공장이 삼성전자 공장 같으면은 그냥 LG전자 가전 공장 냉장고나 세탁기 같으면 거의 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거 냉장고 세탁기가 10초에 한 대 나오던가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대가 아닐 거예요. 거의 10초인가 30초인가 뭐 몇십 초인가에 한 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 공장에 가보면 진짜 막노동이에요. 그 세탁기나 냉장고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인을 타고 흘러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짊어지고 옮긴다든지 하는 작업이 있어요. 허리 삐고 허리 다치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겠죠. 네, 무게가 워낙 무겁고 네,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공장에서 누구를 뽑냐면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런데 취직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졸자나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 이렇게 주로 거의 대부분 남자죠. 젊은 이제 20대 전반을 채용을 하죠. 채용을 하면 거기서 일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전자에 취입했다. 막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1년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서 일할 것 같아요. 길어야 2, 3년. 대충 그 정도 더 보통 한 4년을 버티면 잘 버틴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했던 것만큼 삼성전자나 LG전자 하면은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고 되게 좋아들 하지 않습니까? 예, 좋아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보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사업 부문이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모바일 휴대폰 사업이 있고, 반도체 사업이 있고, 뭐 디스플레이 사업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생활 가전 사업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각 사업 부문별에 사실은 거의 독립적인 거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예요. 디비전. 예, 독립적인 자회사 형태나 마찬가지. 서로 월급 체계가나 성과급이 다 달라요. 가전은 완전히 이제 찬밥이겠네요. 그게 막노동 급여 수준이에요. 막노동 급여 수준이에요. 가전은. 그러니까 그 보통 그게 처음 들어가가지고 집안 잔치 벌렸다가 3년 4년 만에 못 버티고 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올 때는 또 부모들하고 싸운다든지 부모는 그쵸. 모르니까 그런저런 사정들을 좀만 참고 다녀라. 모르니까. 근데 못 버텨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장들이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장과 베트남 공장이 굉장히 크죠. 중국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이제 조립 공장, 후공정 조립 공장, 베트남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가니까 또 뭐 어떻게 나왔어요? 베트남에 대해 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베트남산 이제 또 세탁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다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전부 이제 몰아쳐가지고 한국산으로 두드러 맞은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생산하는 세탁기가 두드러 맞은 거니까 한국산이 두드러 맞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개 브랜드에 딱 특정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반덤핑이나 불법 행위로 이렇게 불공정 행위로 두드러 맞은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걸 했냐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건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예요. 뭐냐면은 잘못은 없는데 너무 많이 미국에다가 갖고 쏟아 부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로 인해서 미국 그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좀 기억나는 거 혹시 없어요? 쇠고기 한미 FTA에서 쇠고기 협정해가지고 사기친 거 있었죠. 김원정인가 뭔가 이런 당시에. 예. 그래서 저기 팟캐스트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경제 시평에서도 그거 다뤘었죠. 뭐냐면은 우리가 한미 FTA에서 쇠고기 시장 수입을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당장 개방을 안 하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기로 하고 또 그 안에라도 쇠고기 수입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질을 했었죠. 근데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 이상 들어올 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27만 톤인가 26만 톤인가 27만 톤인가였어요. 근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총 쇠고기 수입량이 제일로 많았던 데가 2003년에 23만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기를 쳤냐는. 그러니까 그 세이프가드가 그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협정이나 이런 거 없이도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겠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광초니까 전부 다 미국에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하려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급격한 수입의 증가, 두 번째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산업 간 피해의 인과관계가 존재했을 때 이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런 어떤 권리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가정용 세탁기 수입 추이를 보면 급격한 수입의 증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만한데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한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5천억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대수로 치면 대당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고급 세탁기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사실 100만 원 하면 굉장히 좋은 세탁기예요. 그쵸. 대형이고 가정용 세탁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만약에 치면 몇 대를 수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15억 달러면 100만 원이면 되게 1000달러? 100만 원에 100만이면 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대에서 150만 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150만 대 정도를 수입을 한다 이거예요.
전체로요? 예, 전체로 미국이 네네. 150만 대를 수입을 하는데 계속 이게 그 2010년부터 수입액이 세탁기 수입액이 15억 달러에 유지를 하다가 2015년, 16년, 17년 이때 좀씩 늘어나 가지고 2017년에는 얼마였나요? 한 17만 한 17억 달러 정도 됐나요? 네, 17억. 예, 17억 5천만 달러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15억 달러에서 17억 5천만 달러로 한 2, 3년 동안에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대에서 한 175만 대, 한 25만 대 정도? 증가율을 치면 20%가 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그 수입이 막 폭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세이프가드 조치 저 관세 때린 거 봐보세요. 네. 어떻게 때렸죠? 지금 보면 120만 대까지. 네, 120만 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세탁기 수입 중에서 지금 한국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 대해서 120만 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지금 전체 150만 대 정도로 수입을 하는데 토탈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세탁기가 싹쓸이를 한 거예요. 미국 수입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120만 대 이상을 수출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네, 그러면 진짜. 거의 다 한국산이라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 LG전자 거라고 봐야 돼요. 중국. 옛날에는 이제 그 독일 세탁기가 지멘스 세탁기, 독일 세탁기가 투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튼튼하고 제일로 많았는데 순식간에 날아가고 이렇게 한국산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거의 이제 2007년 8년 이 무렵부터는 한국산이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세탁기를.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꾸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으로 치면 15억 달러, 17억 달러는 이건 별로 칸에 기별도 안 오는 금액이에요. 미국이 1년에 지금 수입하는 금액이 뭐 얼마입니까? 연간 총액으로.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한 4, 5천억 달러, 많을 때는 7천억 달러니까. 예, 수입이 한 1조 5천억 달러, 6천억 다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15억 달러는 정말로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예요. 때도 안 되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도 안 나는 것을 지금 이제 두드러 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알아서 기어라 같은데요? 시범 케이스죠.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 지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에요, 한번.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겠죠. 일본? 중국하고 일본.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가정용 세탁기를 수출한 보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2012년에 15억 달러치를 수입을 했는데 한국이 전체 수출한 것은 1억 달러를 넘게 수출했어요. 거의 물론 이제 한국이 미국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 이렇게 수출을 하죠. 전체로 수출을 하는데 거의 미국이 전체 세탁기 수출의 뭐 7, 80%? 뭐 이렇게 많을 때에는 60% 이상을 60%, 70%를 차지를 하죠. 많을 때에는. 근데 이 그래프에 이제 중국산도 있는데 이게 다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나가. 산지별로 이게 분류가 된 거고 실제로 다 삼성하고 LG 거구나. 그러니까 브랜드 마크로 나간 게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국 마크로 나갔으면 중국을 두드러 패지. 그렇죠. 예, 한국을 두드러 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가 가정용 세탁기가 첫째는 한국을 두드러 팼는데 물론 이제 뒤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국을 팼죠. 근데 태양광도 사실은 규모가 미국이 이제 그 태양광 패널 수익 규모가 많기는 많아요. 그 2016년에 보면 한 80억 달러예요. 세탁기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았다가 2017년에는 그게 40억 달러로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관세 때리기 전에 이미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태양광이 80억 달러인데 그 중국이 태양광 수출을 얼마 하냐면은 많이 했을 때는 20억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작년에는 11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한 거죠. 반토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하고 중국을 이렇게 본보기로 먼저 한번 팼어요. 네. 근데 미국의 무역 그 상품 그 수지 적자로 보면 가장 적자가 크게 나는 데가 당연히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일 것 같아요? 일본 아닐까요? 독일이 한 독일이. 1,000억 달러, 미국이 1,000억 달러 가까이 뭔가 흑자를 내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600억 달러 넘게 나요. 한국은 얼마나 나요, 미국에 대해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밖에 안 나요, 흑자가. 네. 중국을 이제 한번 시범 모범 이렇게 그 본때기로 한번 이렇게 경고성으로 한번 때린 것은 충분히 이렇게 말이 되죠.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때려야 돼요? 독일이나 일본을 때려야 되는데. 근데 왜 한국이 얻어맞았어요? 만만하니까. 뭔가 밑보였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네. 이 일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다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독일하고 일본은 뭐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는 거네요.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봉을 피하고 네.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물밑에서 물밑 작업으로 이미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멍 때리고 있다가 얻어맞고 있는 거죠. 얻어맞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네 저러네 뭐 WTO 제소하네 심지어는 세탁기를 공공부문에서 사준다. 그럼 저 그거 보고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완전히 그 또라이도 그런 상또라이들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 대응이 정권이 바뀌어. 왜냐면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든 뭐 박근혜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경제에 대해서는 다들 속수무책이 무지해요. 네. 무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니까 관료들한테 꽉 잡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 산업통상자원부 그냥 관료가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민간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이거 보고 진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니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이제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아니 지금 공공부문에서 세탁기를 사서 가정용 세탁기를 사서 못 그러니까요. 땄어요. 네. 못 땄어요. 어떤 또 관사에다 다 하나씩 댓글로 공무원들 월급 세탁기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네. 그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것도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도 지금 그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완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료들한테 완전히 일림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관료들이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이렇게 나라 이렇게 헛발질하고 엉터리짓 하고 지금 또 문제된 게 뭐였어요? 지금 시평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게 뭡니까? 공기업들. 예, 자원개발 공기업들이죠. 네. 네. 완전히 말아먹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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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읽고 화나신다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 언론조차도 산업통상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받아 쓰는 것이 다예요. 뭐 문재인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덮는다라고 그래서 그걸 감싸준다라고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그 삼성전자 이야기 같은 경우도 광주 공장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글로벌한 어떤 어떤 구도랄까 어떤 그 사업 구조, 사업 환경의 변화랄까 경쟁 환경의 변화랄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삼성전자가 광주 공장을 폐쇄하고 간다 하면은 야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무슨 이제 호남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무슨 뭐 어쩌냐 네, 막 이렇게 네.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그 악인이 아닌 한은 가능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 미우나 고우나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게 한 푼이라도 더 한국에 돈이 떨어지고 많은 월급을 주든 적은 돈을 주든 적은 월급을 주든 누가 왕창 먹든 안 먹든 일단 그 돈이 한국에 많이 떨어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권이고 뭐고 지역 감정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제 그 휘둘러 버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런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기업이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업의 그런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고용이라든지 생산이나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게 뭐냐면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우리가 뭐 이게 특혜를 더 줄게. 보조금이나 예, 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네. 악순환이죠. 네. 이게 무슨 친재벌 반재벌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세탁기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하죠.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8회 1부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